자, 그래서 이제 일반 거래에서는 이제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토지 거래 계약에 의한 허가 구역이 있죠. 자,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다? 네. 민법에서 이러한 구역에 있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인정을 해요? 에 따라서 그쵸? 무효는 무효인데 완전히 무효가 아니라 좀 기다려보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무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자, 허가를 받게 되면 무효로 하게 되면 무효는 뭐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효를 허가를 나중에 받았는데 무효를 하게 되면 그때 무효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근데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지만 허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촉과적에서는 이제 만약 허가를 받으면 좀비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살아나니까 그 허가 기준일이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완납하고 또 세 번째 줄 그 허가일이나 허가 구역의 지정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날로부터 이제는 60일을 산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고 하게 되면 이제 거래대금 완납한 때부터 60일 또는 먼저 완납을 했으면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지만 이제 그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일로부터 다시 60일로 이제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이제 60일에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속은 무조건 기간을 하면 무조건 뭘로 본다?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에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그리고 실종으로 일어난 것도 사망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더라도 연락을 하면서 가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얼마나 하는가 보다 딱 봐줬거든. 그래서 실종 기간 안에 딱 연락 없으면 실종신고 해버리고 실종신고는 보통 이제 하게 되면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어디서 합니까?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뭐 순천 법원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가본 적 있어요? 자주 가진 않잖아요. 특히 게시판을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봐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거 했다가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안 해버리면 바로 실종선고 내려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사망으로 일어나는 거 사망 처리되니까 이혼할 필요도 없죠. 더 좋죠. 재산 분할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냥 전부 자기 자식이 자식하고 공부 자식도 자기가 다 관리하니까 친구하고 나오면요. 하면은 다시 또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또 다시 또 은리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대명이잖아요. 자, 뭐 어차피 사망과 실종은 같이 취급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외국에 있으면 3개월 더 준다. 자, 이렇게 기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것들, 또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 취득세는 뭐죠? 이런 규정은 실제로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것들이 다 대부분이고 등기 등록을 할 때는 바로 이제 취득세 납부 시효응고 기한 내라도 재산권 권리 취득에 관한 사항에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이것하고 연결해서 88페이지를 연결해 보면 자, 88페이지에 지금 5번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취득세는 납부 확인을 받아야만 등기 등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한 부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내야 되고 그것을 첨부해야만 등기 등록을 받아주니까 등기 등록을 할 때는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라고 했지만 자기가 등기 등록이 필요하다면 이 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납부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자, 다만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전산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관 간 취득세 납부 사실이 전자적으로 확인했을 때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일정한 경우 이제 비과세되기도 하고 감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3번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기하거나 할 때는 납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납세제를 관할하는 시장 분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감면 확인서를 이제 첨부하면 이제 영수필 통지서 대신 그걸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의미적으로 할 때 그런데 이 규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등기 등록을 안 하고 사실상은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을 안 하고 버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뭘로 넘어가요? 신고하고 안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제 가산세가 부여된 보통징수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원칙은 신고 납부가 원칙이지만. 자, 그리고 이제 8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 일단 나는 이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과세로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하죠? 바로 이제 84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에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바로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내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다시 신고 납부하여야 된다. 자,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반 과세를 신고했다가 중과세를 적용된다. 그 안날로부터 바로 추가로 30일 내에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처음에는 60일이었지만 나중에 추가로 하락이 될 때는 며칠로 줄어든다? 30일로 줄어든다. 이 날짜만 좀 잘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과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이제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감경받은 해당 과세 물건이 다시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표준에 대한 서유를 적용하여 다시 신고 납부해야 된다. 여기서의 주 키워드는 이제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추가할 때는 30일로 줄어든다. 자,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것을 이제 과세관청이 그것을 이제 적발해서 이제 내야 될 것을 산출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징수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납부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시군구청 과세관청이 산출한 세액을 계산해서 또는 과소 부분이면 그 부족 세액을 이제 지방 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이제 세액으로 하여 이제는 보통징수의 방법. 보통징수는 고지서를 첨부해서 이제 우리한테 내라고 발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산세가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거 있죠. 그래서 부정한 목적은 뭡니까? 세금 포탈 등의 목적으로 사기 기타 방법으로 이제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과소 신고했을 때는 다 뭐다? 부정한 목적이니까 너 죽어봐라 40%. 자, 근데 이제 그러한 부정한 목적은 없이 그냥 얼렁뚱땅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무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죽지는 말고 절반만 내라. 20%. 근데 신고는 하긴 했지만 조금밖에 안 했어요. 과소 신고. 그러면 그래도 한 것은 어디냐? 거기서 이제 10% 그렇게 계산하면 됐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 본 것처럼 자, 86페이지 이것도 다른 데 나와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 자, 그러니까 자 6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죠.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예요? 부정한 목적이면 40%, 일반이면 20%. 자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제 그 가산세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 뭐였어요?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그리고 1개월 내 60일이 지난 1개월 내에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때라도 신고를 하면 뭐만 원래는 세액은 그대로 내고 가산세 부분만 깎아준다는 거죠. 절반. 그래서 20% 10%로 산정해서 낼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법정 신고하는 취득세에서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신고하지 않아서 이제 가산세 고지서가 날라올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때라도 신고를 한다면 이제라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만 100분의 50 절반을 깎은 상당으로 감면한다. 자,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는 하긴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 안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라면 얼마? 바로 이제 0.03%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하고 되겠고요.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안 내고 있더라도 그것이 총 금액이 얼마까지? 100분의 75회까지만 한도로 정한다. 자, 중과산세는 자,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로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뭐 했을 때? 매각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따라서 그때는 아예 세금 보상 문제 강하죠. 아예 등기도 안 받았다가 다시 팔 때도 등기하지 않고 넘기고 투기 목적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과산세로서 87페이지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그러니까 너 주고 봐라 더 주고 봐라 2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80을 가산세금하여 이것도 뭐다? 보통 징수 안 낼 사람이 신고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고지서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미등기 전매는 등기를 해야 될 물건을 등기하지 않는 것이고 박스에 있는 건 뭡니까? 애초부터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미등기 전매라는 말 자체가 없죠. 등기할 물건이 아니라면 등기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 그래서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이거나 또는 이제 근데 가로 결론은 골 부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은 제외한다니까 이것들은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전매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 중과산세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제외한다는 말은 한다는 말이에요. 중과세한다. 중과산한다. 자, 그리고 2번처럼 우리가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것이고 따라서 이제 취득은 되지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내용은 뭐
간주 취득으로 되는 것들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미등기 정리한다고 해서 중과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뭐 이제 3번이나 매각자료 청구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아까 우리가 설명했죠? 이제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할 때는 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 등록을 해주니까 보통 우리가 신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아니지만 등기할 때는 다 미리 납부해야 된다. 자, 이제 1+1 부가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를 낼 때 다시 그것을 이제 낸다라고 합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취득세 부가세로 되는데 좀 조심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자,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1로 적용하고, 자, 100분의 1로 하는 것은 옛날에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만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합쳐놓으니까 이제 합친 4%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붙였던 2%에 대해서 적용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2)로 적용해요. 그래서 등록세 부분에서 관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빼는 거죠. 그래서 말 반대로 한 건가? 그래서 일단 취득세 표준세율을 이제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이 되겠고,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 세액이 일단 1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100만 원에다가 10%니까 얼마를 농어촌 특별세를 내는 거예요? 10만 원. 자, 근데 조심해야 것, 취득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자, 내가 이제 1억 원 정도의 주택을 사니까 이제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제 200만 원이 이제 취득세가 나왔어요. 근데 주택이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을 감면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 취득세의 납부세액은 얼마입니까? 취득세 납부세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농특세로서 납부할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해서 바로 10만 원이 되겠죠. 자, 10만 원만 내면 돼요? 100만 원을 감면받았죠. 그러니까 100만 원 세액에다가 몇 프로를 곱해요? 20만 원. 20%에서 20만 원. 그래서 내가 농특세로 총 얼마? 30만 원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만 원 감면세액을 받지 않고 처음에 그냥 100만 원만 냈어요. 그럼 감면세액이 없다면 이쪽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야 될 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이제는 농특세는 이제 그 납부세액의 10%, 감면세액의 20%.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만 원이었을 때는 지금 10% 자금이 취득세 100만 원은 감면해 주지만 부가세인 농특세는 그 감면된 것에서 내서 내라 그 말이죠. 그럼 취득세 100만 원 감면 안 받을래요? 농특세 20만 원 때문에 취득세 100만 원 싫어요? 너무하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좀 자금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지방교육세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1번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 물건에 대한 과세 표준에 부동산 취득세율의 1,000분의 20을 뺀 세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뺀 세율을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그래서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2%를
20%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면세액이 없으니까 납부세액의 20%만 적용을 해서 2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바로 총 150만 원을 내가 이제 취득세 부가세로서 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자, 뭐 부가세는 그렇게 뭐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나오면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 역시도 시험에 나오는 것이 거의 다 정해졌습니다. 자, 아까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등록면허세는 지금 등록세 중에 부동산 취득은 빠지고 그 소유권 외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것과 면허를 받을 때. 자, 그러니까 이 면허도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면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또 뭐 등기가 필요한 임차권 등 그런 것들을 등기할 때 바로 우리가 등록면허세 중에를 낸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자, 그런데 자, 이 법이 이제 2011년부터 이게 이제 되는 것이고, 자, 이 전에는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될 당시에 있던 사람이 사실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그 당시에 취득했으니까 그 이때의 법으로 이제는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다? 거의 이제 뭐 5년 이상이 지난 시기니까. 하지만 이제 뭐 이 법이 개정될 때 뭐 2011년, 12년, 13년 그 정도까지는 이 규정을 많이 적용할 여지가 있었겠죠.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한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서 내용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이제 이 등록세를 내야 된다. 그때는 뭐다? 이 취득이 언제 있을 때? 이전에 취득했을 때. 11년에 취득할 때는 이미 취득세로 다 낸 거죠. 그러니까 시기를 조금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취득이 나온다면 그 취득은 언제를 말한 것이다? 옛날에 취득해서 아직은 등록하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우리 민법에서 그러잖아요. 상속 받은 등기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취득으로 보고 옛날에 취득세를 냈겠죠. 상속세하고 취득세. 그런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록세는 안 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을 팔려고 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하니까 미등기 전매하면 아까 뭐 엄청난 뭐 중과산세를 무니까 내가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등록에 따른 등록세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념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자, 그래서 뭐 등록면허세의 개념은 뭐 이 개념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요. 자, 등록면허세의 특징. 자,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특광도세냐, 시군구세냐에 대해서 그렇게 나눴는데, 등록면허세는 그러한 하나로 나눠지지 않고, 이제 특광도에서는 특광세가 아니라 이제 자치구세가 되는 것이고, 자, 시군구세가 아니라 시군구의 위에 있는 도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세이지만 특광세가 아니라 특광의 자치구세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걸 묻는 시험이 나왔어요. 특광도세가 아닌 것이 뭐냐? 아니, 특별광역시세가 아닌 것이 뭐냐? 그러니까 등록세를 말하는 것이었죠. 조금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 등록 면허세의 특징은 뭡니까? 등록할 때, 면허를 받을 때 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상의 현황이 아니라 등록할 때 면허라는 형식에 따라서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뭐 재산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실제와 관계없이, 사실과 관계없이, 공부상의 현황과 관계없이,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사실상의 현황을 따졌지만 등록 면허세는 그렇지 않고 그 첫째 줄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반드시 합법적이나 정당하거나 무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만 하면 그때 그냥 과세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세, 행위세고 뭐 물세다 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는 뭐 세율을 정할 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누는데 여기 등록 면허세는 좀 다르게 종가세인 면도 있고 종량세인 면도 있었죠. 그래서 세율의 구조가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종가세를 취할 때는 정률세율이지만 종량세를 취할 때는 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정액세가 되는 것이다. 자, 과세 대상에서는 조심해 줄 것, 등록세 중에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취득 이외의 소유권 이외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면허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결론은 뭐다? 첫째 줄에 나와 있는 기본 의의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마다 이제 내는 세금이 바로 등록 면허세다. 자, 따라서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취득세. 여기로 빠져나간 이것은 여기 등록세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처리하시면 되겠죠. 취득세에 포함된 취득을 원인으로 할 때는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 그 관계 내용. 자, 그렇지만 취득에 따른 등록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광업권, 오업권에 대해서 이제 원시 취득, 그러니까 출원에 의한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안 냈었죠. 그런데 이것을 출원하면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면허세는 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취득세하고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55페이지였었죠? 도표가. 자, 그러니까 55페이지 광업법 5호권을 원시 취득으로 보고 출원에 의한 취득은 취득으로는 보지만 취득세는 면제했었죠. 취득으로는 보지만 취득세는 면제했었죠. 원시 취득 개념과 같이. 자동차 위에 있는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의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잖아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광업권, 오호권도 출원에 의한 취득을 취득세로 면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취득으로는 보지만 이것을 등록할 때는 등록세는 내라는 거죠. 출원자가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도 역시 당연히 두 번째 줄에 이러한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시법에서 부동산 특기법 본 것처럼 세 번째 줄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등기 권리자가 하고자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로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등기 등록이 필요한 거니까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윗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등기 등록을 해야만 인정되는 권리와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권리 했던 것처럼 채권자 대위 등기를 할 때,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우리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 보전 등기를 갑의 명의로 신청해서 등기를 하고 그 법원이 이제 판결에 의해서 촉탁 등기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등기에 따른 등록면에서 납부는 누구에게 있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갑에게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가장 우리가 등록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4개의 지문 중 하나가 첫 번째 되는 거죠. 설령 어떤 사유에 의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에서는 과언합으로 환부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연구 취득에서는 뭐라고 했죠? 앞에 내준다 있어요. 취득세에 대해서는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취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분에 대해서는 환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미 여기서는 뭡니까? 등록을 해줄 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미 등록이라는 절차는 밟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환부 규정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도 역시 비과세됩니다. 우리가 취득세 본 것하고 그 큰 차이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안 보고 미니 강의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을 해서 압류에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또 압류에 등기 등록을 하는 지사에서 압류 해지에 등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국가가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 등록할 때마다 등록 면허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위한 거니까 비과세된다. 그리고 기타 등록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3번. 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등기할 때도 역시 그러한 묘지를 등기할 때도 어떤 것을 수익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비과세됩니다. 자, 이제 등록면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과세 표준은 3가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가액은 자,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자, 이때의 소유권은 당연히 뭐만 언제? 2011년 이전에 그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이때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취득세에 나온 것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당시에 신고 가액을 가지고 이제 그 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등록을 잡고요. 만약에 아까 취득세 본 것처럼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취득가액.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객관적인 거리에서 증명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 줄 것이 취득세와 다른 것이 뭐가 들어갔죠? 국수공판장에 검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검이 들어가는 것, 사실상 잔금 지급길에 취득세에서는 안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 금액을 정할 때는 들어갔었죠. 근데 여기 등록면허세의 가격을 정할 때, 가격이니까 똑같이 되겠네요. 기준이라고 가격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금액, 취득 가격을 정할 때는 검증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좀 잘 짚어주세요. 자, 이제는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은 채권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등기 하고요. 가압류 관청을 하고요. 채권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을 가지고 한다. 자, 두 번째 줄에 하지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상 채권 채권을 채권액으로 보고 있다. 자, 기타 금액.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가격을 가지고 하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자, 부동산 임차권은 좀 조심해 줄 것, 월 임대차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또 다른 것. 이제 금액이 가액이 기준이 한 것이 아니라 종량세를 정하는 것도 있죠.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소멸, 변경, 합병 등기 중에 특히 이제 말소 등기 같은 것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것들. 자, 그래서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두 가지 제도가 있게 되겠고요. 자, 등록 면에서의 세율. 세율도 역시 표준 세율로 100분의 50에 가감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자, 등록 면허세 할 때 최소 얼마는 받겠다? 그렇죠. 6,000원은 받겠다. 자, 이것은 아까 위에서 따라서 신고가액이 적어가지고 이제 그 산출을 해보니까 한 3,000원, 4,000원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량세에 따라서는 무조건 종량세는 그냥 건수로 하니까 금액 자체를 산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가세에 따라서 이제 등기를 해주려고 보니까 기존 가격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3,000원밖에 안 나와. 그렇다 하더라도 3,000원을 받아서는 인건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얼마는 받겠다? 6,000원은 받겠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당 6,000원, 종가세에 따른 금액도 6,000원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소유권 등기는 계속 강조하지만 2011년 이전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또 소유권 외의 등기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0페이지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아까 우리가 중과세율을 뭐였죠? 바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있었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등록세에 대해서는 이제 대도시와 관련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원래 있던 등록세에 이제 있던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과세율은 대도시와 연결해 주시고, 내용은 아까 취득세 본 것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첫째 줄에 있는 등록 면에서의 중과세율은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배, 그래서 3배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등록면의 부가징수는 역시 지방세이고 물세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지를 따른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특별한 것들이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이 등록된 등록관청 소재지. 뭡니까? 등기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둘에 걸쳐 있는데 하나의 등기소에 되어 있으면 그 등기소에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 내가 10억짜리인데 내가 하나는 순천시에 하나는 광양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하나의 채권으로 공동저당을 신청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적법에서 말하는 합필과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것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제는 붙어 있지도 않지만 공동저당 무조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 할 때마다 등록세를 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같은 채권을 목적으로 하고 채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과세 표준이 뭐가 돼요? 채권 금액을 가지고 표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억을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여기 순천에는 8억짜리 건물에다가 그리고 방향에다가는 5억짜리 토지에다가 두 개를 공동 담보로 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잡을 때는 그냥 뭐다?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할 때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언제? 처음 할 때. 그래서 순천에서 먼저 하면 순천에 대해서 10억에 따른 채권 금액으로 정해서 내면 그 다음에 광양에서는 등록세를 내지 않고 그냥 여기 순천에서 냈다는 것을 입증하면 준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신고 납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취득세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신고 납부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에까지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했는데 이제 뭐 2번 추가 신고 납부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되고 또 2번에 이제 비과세 감면에 부과세상 추징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도 취득세에서 본 적이 있죠. 여기서의 키워드는 30일 이내 다시 추가에 대해서 적용해서 신고 납부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취득세에 없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아래. 자, 이 규정은 뭐냐면, 자, 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고에 의해서 등기 등록을 하려고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중과세 대상이거나 이제 부가징수가 이제 부가 대상이 돼가지고 추가로 납부를 해야 돼. 그러면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했던 이 등기 등록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내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산세가 무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 규정은 좀 지문이 정확하지 않은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때 신고를 하지 않는 건 위에 추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고 등록을 한 거죠.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면에서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 이때의 납부는 일반적인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은 위에 추가 신고를 납부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은 한 거라고 보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다 해야 완전하지만 일반적인 것만 하고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고를 한 거니까 신고를 보고 납부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을 언제만 추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자, 그리고 취득세 보통 징수와 가산세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 징수한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등록 면허세와 차이는 자, 가산세만 있고 중가산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와 차이는 중가산세는 등록 면허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적용한다. 그게 이제 등록 면허세와 차이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제 취득세에서 본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가 있다는 거죠. 바로 등록 면허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자, 조심해 줄 것은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처음에 등록 면허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나왔으면 뭘만 내면 되죠? 지방교육세 20%만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면세를 받았어요. 감면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집에 가면 돼요? 뭘 내고 가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을 내고 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납부세액과 부가세액이 다 이제 농어촌 특별세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이제 납부하는 세액이 있으면 납부세액의 지방세만, 농어촌 특별세액은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의 20%만 내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득세와는 좀 다르죠. 취득세는 낼 때는 10%, 안 낼 때는 20%.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면허세는 처음에 이 구조만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취득세와 비교되는 몇 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재산세가 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를 다음 주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달라야 되겠죠. 그래도 양도 소득세를 하루에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지금 오실 때 조금 늦게 갈 각오를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항상 수업이 첫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수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처음 풀어가는 거. 가장 총론이